카가이 신홍재입니다. 오늘은 허슬러의 시승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제가 그 허슬러와 관련된 시승기를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주행 느낌은 어떤지 이런 거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허슬러는 보시다시피 일본 경차입니다. 경차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법적으로 정해진 사이즈 내에서 최대한 공간을 나름 뽑은 차량이고요. 재밌는 점은 허슬러는 이제 약간 CUV, SUV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경차고, 이런 시도를 거의 최초로 한 경차입니다. 그래서 레저, 라이프스타일 이런 거를 뭐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경차다. 그래서 차량의 전거를 좀 높이 만들고, 당연히 일본 경차이기 때문에 4륜구동도 나오고요, 자연흡기, 전륜구동도 있고, 그리고 또 터보 엔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4륜 조합으로 다 구매가 가능하고요. 물론 D는 전자식 4륜 구동이긴 한데 눈이 오는 지방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겠죠. 그리고 경차 자체가 차량이 900kg이 안 되기 때문에 한 850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차가 일반 차량의 한 절반 무게 정도 되는데, 중량 크기의 절반, 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뭐 기름도 조금 덜 먹고, 엔진이 좀 더 작아도 그게 상쇄가 되고, 타이어가 좀 더 작아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유지비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경차 주행하게 되면 주행이 안정적인가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주행은 상당히 우선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데, 어쩔 때 조금 무서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좀 잘 타요. 특히 박스카다 보니까 바람이 옆에서 불 때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릴 때 바람이 불면 조금 무서울 수 있다는 거, 고속주행 똑바로 가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다는 거, 그 핸들링 나쁘지 않아요. 핸들링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 차를 처음에 순정으로 샀을 때는 핸들링이 그닥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너를 만나게 되면 너무 무서워요. 이게 차가 핸들링이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는 이게 피부로 와닿잖아요. 핸들 딱 돌렸는데 자신감 있게 돌 수 있는 차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차,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슬러 같은 경우에는 코너를 딱 돌 때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근데 허슬러 제 차의 이 순정 스펙을 보면 이 스틸 힐 스펙인데, 이게 폭이 좁단 말이에요, 힐 자체가. 그래서 힐을 조금 키우면 차체 겉에 이제 약간 옵셋이 좀 더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일본의 카센터를 가서 스페이서 3mm를 추가했어요, 좌우 앞뒤로. 그래서 스페이서를 추가했더니 핸들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안정적으로 훨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차라고 못 느낄 정도의 핸들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고속주행 그리고 코너링도 가능하게 됐고, 또 차가 이 트랙이 넓어지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게 되면 승차감도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타이어가 트랙이 좁았을 때보다 넓어지니까 승차감도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좀 황당하지만 일본은 길들이 다 너무 좋아서 노면들이 어떤 차를 타도 승차감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승차감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 하지만 처음에 샀을 때는 조금 무서웠다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경차마다 이 타이어 스펙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차는 순정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승차감이 좋은 반면, 이제 허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3mm 스페이서로 좌우로 보강을 했다는 거. 또한 스페이서 장착은 아마 법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본도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mm 정도 스페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정 휠에 이 장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주행이 안정적이고, 지금 뭐 좌우로 요철 넘어갈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방지턱 넘어가는 거 이 소장님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칸사이 지방에 살고 있는데 방지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칸사이 방지턱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지턱이 많은 게 과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제가 후지산 근처 와인딩 갔을 때 제외하고는 방지턱을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뭐 주행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방지턱 넘어가면 글쎄요, 앞은 굉장히 부드러울 거라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주차장 들어갈 때 약간 턱이 있어요. 전면은 이제 멀티링크라 굉장히 편안한데 리어는 좀 많이 흔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어는 정말 꽝입니다. 뒤에는 승차감도 안 좋고 여러모로 진동 그리고 소음도 안 좋아요.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요. 과거의 모닝 같은 경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용적인 게, 제가 모닝을 탔을 때는 굉장히 고RPM을 많이 썼어야 됐어요, 언덕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이 오토였지만 수동으로 이 매뉴얼로 이 스텝 게이트 2단으로 놓고 굉장히 고RPM 많이 써서 언덕 올라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들 과속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환경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거 또 시승하면서 또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일본 지금 이 길이 50km인데 정말 다 50km로 달려요. 경차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속할 일이 없는 게 환경이 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비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코나랑 비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나는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이 있잖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와는 연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하나 더 위가 일반 하이브리드고, 그 위가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휘발유의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연비로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소음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소음은 제가 데시벨 테스트 측정기가 있는데, 주행 소음을 한번 제가 데시벨 미터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시속 50 됐는데 50에서 이제 주행 소음 70 나옵니다. 뭐 80까지도 올라가네요, 가속할 때는. 그래서 뭐 70,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시끄러울 것도 없고 조용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딱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시팅 포지션이 일본 경차가 또 천차만별인데, 허슬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일본 경차가 그렇지만 요추 받침대가 없어요. 근데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라텍스 받침대를 뒀어요. 근데 그래서 좀 굉장히 편한데, 허리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인데, 이건 제가 레일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모닝을 타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차들이 이제 요추 받침대가 없다 보니까 허리가 좀 불편하다는 단점, 이거는 일본 경차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보강을 하시면 뭐 충분히 보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속은 상당히 느려요. 가속이 경차 660cc 일본 터보 모델들이 100km까지 시속이 보통 한 11초, 12초 걸리거든요. 터보 모델들이 이제 65마력 가량 되는데, 65마력으로 이제 11초 정도 나온다. 그거는 딱 국내 승용차 기준으로 2.0 중형차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터보 모델을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게, 터보 모델은 역시 연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반 자연흡기 허슬러,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연흡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고속도로는 탄력주행으로 이제 시속 100km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거, 주행 안정성은 바람을 좀 탈 수 있다는 거,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경차가 굉장히 가볍고 타이어도 얇고, 그럼 솔직히 중형차 브레이크가 달려있다면 가벼운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서야 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도 작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좀 약한 편이에요. 약한 편이라는 게 뭐냐, 뭐 막상 밟아보면 약하진 않아요. 정말 정차시켜보면 그 위급할 때. 하지만 이 브레이크 페달이 주는 자신감, 이 부스터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발목 힘을 많이 써서 세워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허슬러도 발목 힘으로 좀 많이 써서 브레이크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은 중형차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그 영어 사운드 교육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나한테 가장 좋은 차는 익숙한 차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허슬러도 브레이크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익숙해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또 처음에 이제 극복을 했냐면, 포르쉐도 브레이크 응답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포르쉐도 발목 힘을 많이 써야 차가 서는데, 레이싱카들도 마찬가지죠. 부스터가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허슬러도 내 발목 부스터를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타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장비도 충실해요. 이제 전방 추돌 경고장치, 차선 이탈 경고장치, 그리고 앞차 출발하면 알려주는 장치, 이런 안전장비에 충실하기 때문에 뭐 주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이 좀 좁은 게 또 경차의 또 특징인데, 폭이 좁은 거는 정말 덩치가 큰 남자들이 앞에 타지 않는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좁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로터스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폭이. 앉아보시면 로터스는 왜소한 남자 둘이 타도 어깨가 닿더라고요. 이 기아 바꿀 때마다 이제 서로 어깨를 비비는 느낌으로 타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뭐
아주 덩치가 크지 않은 이상은 전혀 좁지 않다는 거. 그리고 헤드룸도 넓어요. 근데 허슬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차 중에 그렇게 큰 차는 아니에요. 실내 공간이. 물론 밖에 제어는 다 동일하지만, 그래서 레이보다도 훨씬 좁고, 다른 박스 경차, 다이하츠 탄토 이런 또 잘 팔리는 모델들보다는 훨씬 실내는 좁아요. 근데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허슬러가 연비는 아주 조금 10% 미만으로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또 뚜렷하게 있습니다. 일본이 과속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핸들링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안타깝네요. 또 단점, 허슬러의 또 단점이라면 단점인가요? 이 스티어링 휠이 위아래 틸트만 되고 당겨지는 텔레스코픽은 없어요. 신형은 있으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뭐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은 없는 차가 이제 작은 차는 많으니까 뭐 단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이 있고, 또 뭐 단점? 크게 모르겠는데요. 뭐 넓고 안락하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뭐 공간 활용성도 한번 설명드렸고,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고요. 또 에어컨도 뭐 잘 나오고, 뭐 오토 에어컨 달려 있고요. 수납 공간 충분하고, 뭐 이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시승기는